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 구석 낡은 골목에서 60년째 정성식당이라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는 78살 이순심입니다. 30년간은 남편과 함께,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30년간은 저 혼자 이 식당을 지켜왔어요. 60년간 오직 국밥 하나만 보고 살아왔어요. 매일 새벽 4시, 알람도 필요 없이 눈이 떠지면 뽀얀 사골 육수를 끓이고 김치를 담그고 깍두기를 썰었죠. 그렇게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어요. 가게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정성스레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을 내어드리면 손님들은 할머니, 이 국밥 한 그릇이면 세상 시름이 다 잊혀요 하며 엄지를 척 세워주셨죠.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이 뿌듯했어요. 아, 내 국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식당이 저의 전부이자 돌아가신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라 말하곤 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함께 늙어가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 평화롭고 소박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순심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성식당이 있는 이 낡은 골목에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칙칙한 정장 차림의 남성 3명이 식당 문을 무례하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손님인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반겼지만 그들의 눈빛은 국밥을 먹으러 온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낡은 물건의 값을 매기러 온 사람들처럼 할머니의 소중한 가게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정성식당입니까?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60년이나 되셨다면서요? 의아한 표정으로 네, 맞습니다만. 헌데 손님들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툭 놓으며 저희는 골목대장 푸드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서류를 가리키며 보시다시피 이 건물은 저희 골목대장 푸드에서 정식으로 매입 절차를 마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예? 건물을 매입했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제가 평생을 바친 가게이자 제 건물인데요.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 현실을 직시하세요.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저희의 새로운 본사 직영 골목대장 국밥 1호점이 들어설 겁니다. 그러니 이 가게는 일주일 안에 비워주셔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가게를 비워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멎는 것 같았습니다. 60년 동안 제 피땀이 스며든 이 가게가 제 모든 것이 담긴 인생의 터전이 한낱 종이 한 장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분노가 섞여 당신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긴 내 남편이 피땀 흘려 마련한 곳이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전부야. 당장 나가. 내 가게에서 나가란 말이야.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할머니, 소리 지르셔도 소용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봤자 할머니만 힘드실 겁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해보세요. 할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 좋게 말할 때 나가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제 귓가에 맴돌며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6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내 가게라는 확신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제 손은 마구 떨렸고 눈앞이 흐릿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정말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는 제 하나뿐인 외동딸 박미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 딸이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이 건물을 팔아버린 거였어요. 아니, 팔아버린 게 아니었어요. 골목대장 푸드의 진짜 주인이 바로 제 딸 박미자였으니까요. 제 딸이 어머니의 가게를 빼앗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건물을 넘긴 계획된 셀프 매각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세상에 정말 혼자구나. 내 마지막 피부치마저 나를 속였구나. 절규하듯 미자야. 미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날 밤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펑펑 울었어요.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던 국물처럼 제 마음속에서도 한없이 뜨거운 눈물이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늘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순심아, 이 가게는 당신 전부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해. 내가 하늘에서도 지켜줄게. 그 약속을 못 지켰다는 죄책감과 딸에 대한 배신감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죠. 온몸에 힘이 빠져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서 할머니 힘내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라며 국밥을 포장해 오고 제 손을 잡아주셨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배처럼 침몰하고 있었으니까요. 거대 기업과 제 하나뿐인 딸을 상대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서 죽어버릴까? 라는 못된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남편의 낡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빛바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상자였죠.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소중한 건 함부로 열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여니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봉투 모서리는 다 해져 있었지만 봉투를 감싸고 있는 붉은 인장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 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의문의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즉 30년 전에 자필로 남긴 유언장이자 증여계약서였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본 건물과 가게는 평생 고생한 아내 이순심에게 증여한다. 이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만약 내 딸 박미자가 이 뜻을 어기고 건물을 처분하려 할 경우 모든 상속 권한은 박탈되고 건물은 즉시 사회에 환원된다. 남편의 필체는 예전 그대로였지만 글자 한자에 담긴 남편의 마음은 마치 제 앞에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딸의 탐욕을, 그리고 제가 겪게 될 미래를요. 제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내인 것을 잘 알았기에 이렇게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거였어요. 그 순간 꺼져가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작은 불씨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거대한 불꽃 같았어요.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야. 억울하게 빼앗긴 내 가게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야. 저는 그 문서를 들고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동네 주민들이 소개해준 곳이었죠. 한아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단 작은 사무실에는 젊은 변호사님이 혼자 계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젊은 변호사님은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할머니, 따님께서 이미 법적 상속인이시고 그 재산을 회사에 매각한 것이라 이걸 뒤집기가 법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 유언장도 공증을 받지 않아서
법적 효력을 다투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붙잡으며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가게는 제 목숨이랑 똑같아요. 제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제가 평생을 바친 곳이에요. 제발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 간절한 눈빛을 보셨는지 변호사님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의문의 문서를 꼼꼼히 살피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따님께서 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재산을 처분했다는 걸 증명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라 사기와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공증 받지 않은 유언장이라 해도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담고 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제가 할머니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골목대장 푸드 측에서는 내용 증명을 보내오고 매일같이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며 저를 압박했어요. 협박 전화도 걸려오고 저를 노망난 노인으로 몰아가는 소문까지 퍼뜨렸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어요. 낡은 유언장 하나를 가슴에 품고 매일같이 법원을 드나들었어요. 법정 싸움은 지루하고 또 지루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법정에서 보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 딸 미자는 법정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했어요. 어머니가 노망이 드셨나 봐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당연히 제 것이고 그걸 제 회사 발전을 위해 쓰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다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시작한 일이에요. 그 낡은 종이 한 장으로 뭘 어쩌시겠다는 건지. 그 말을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를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제 인생이 담긴 가게를 빼앗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며칠 밤낮을 새워 작성한 대본을 읽는 듯한 딸의 모습에 저는 그저 허탈한 웃음만 나왔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딸 미자에게 유언장의 존재를 직접 알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남편의 오랜 친구분이셨죠.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미자와 함께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딸 미자는 분명히 그 유언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재판 날이었어요. 법정은 기자들과 동네 주민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증거와 증언이 오고 간 끝에 마침내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피고인 박미자는 고인이 된 부친의 유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모친의 재산을 부당하게 편취하려 한 죄가 인정된다. 이는 단순히 재산권 행사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성식당 건물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며 소유권은 원고 이순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인 박미자는 원고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점에 대해 법적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순간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단골 손님들이 전부 일어나 박수를 쳐주셨어요. 제가 60년을 지켜온 그분들의 박수 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함의 눈물이었고 마침내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그동안의 서름이 폭발하는 눈물이었어요. 변호사님은 제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셨어요. 재판이 끝나고 제 딸 미자와 박 이사가 굳은 얼굴로 제 앞을 지나갔어요. 제 딸 미자는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60년을 살아온 제 삶과 30년간 국밥을 끓여온 제 손맛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60년 인생이 담긴 정성식당을, 남편과의 약속을,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켜냈어요.
지금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국밥을 끓여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낡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손님들은 제 국밥 한 그릇에 행복해 하시죠.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면 지금은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며 행복해요. 제 삶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변호사님이 찾아와서 그러시더라고요. 골목대장 푸드는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가 추락하고 불매운동이 벌어져 결국 부도가 났다고요. 제 딸 미자도 모든 것을 잃고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피를 나눈 자식인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건 제 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죗값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더 이상 미움과 후회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요. 매일 새벽 국밥을 끓이며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바다를 보면서 생각해요. 이제부터는 이순심으로 살자.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이순심으로. 제 삶을 오롯이 저를 위해서 채워나가고 싶어요. 이순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삶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약자가 무력하게 무릎 꿇지 않고 진실과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보아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이순심 할머니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